이 반도체 주식에 연일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웃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30여 년간 지켜온 전 세계 D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준 이 삼성전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17일부터 이 하반기 글로벌 전략 회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엽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이제 전략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또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이번 회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존처럼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추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은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공급망을 좀 점검을 하고 또 지역별 대응 전략도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 갤럭시 S25를 출시한 모바일 사업부가 첫 포문을 열고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 가전 순으로 회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글로벌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준 반도체 사업부는 오는 18일 회의를 갖고 이제 열 예정인데 이 회의 때 이제 HBM과 파운드리 사업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와 SK 또 LG도 이달 각각 전략 회의를 갖고 글로벌 시장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상 또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왔는데 네. 재계는 이번 전략회의 때 또 대규모 투자 계획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투자 규모는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밤 이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참 5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회사들에게 주기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제 전임 바이든 정부 시기에 주기로 약속했던 보조금이 좀 과도하다면서 몇몇 기업과 보조금 재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대 4억 5,800만 달러, 우리 돈 약 6,30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재협상은 관세를 무기로 기업들을 좀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면 지금 가뜩이나 관세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외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반도체 산업 육성인데 어제 취임 선서에서도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인 투자로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펀드를 조성해서 AI 산업을 육성하고 또 전국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시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퓨리오사 AI와 또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면서 AI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를 방문한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기반 시설 확보나 또 세제 지원, 또 업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일단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과 또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52시간 예외 적용,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와의 관계 등 좀 여러 면을 감안할 때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좀 친노동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일단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나 또 여전히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품목 관세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세를 부과받아도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지원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시설 투자 시에 좀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 일단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색깔이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것으로 업계도 좀 내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